이제 우리가 할 것은 두 번째 이제 힘에서 탄성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탄성력.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라는 것이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물질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변형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거는 그냥 그 변한 상태로 그냥 있는데 어떤 물체는 다시 변형이 되더라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단 말이야. 고무줄 같이. 고무줄 늘렸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변형된 물체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그래. 탄성. 그래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 그 되돌아가게끔 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탄성력. 그럼 생각해봐라. 내가 자, 여기서 용수철이 요렇게 있어. 근데 내가 이쪽으로 10N의 힘을 가해서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됐단 말이야. 네. 그럼 변형이 된 상태에서 나는 이걸 탁 놓으면 얘는 다시 어떻게 돼? 되돌아가겠지. 그치? 엄청 세게 누른다면 다시 안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요. 끊어지지 않는 이상. 저 용수철 용철은, 그치?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되돌아간다는 거야. 날이 이상해. 그래서 더운 것도 아닌데 좀 덥다는 느낌이 좀 들어. 그치? 자, 되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되돌아가서 원래 모양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얘를 요렇게 하는 데는 10N이라는 외부에서 가한 힘 때문에 변했잖아. 그러면 되돌아가서 원래 모양으로 갔으니까 10N을 가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지. 그러면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하는 요 힘의 크기는 그렇지. 그래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탄성력이란 거야. 그럼 이때 되돌아가게 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외부힘과 같은 10N이다.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가한 외부힘과 같은 크기를 갖는데 외부 힘의 방향이 이쪽이잖아. 그럼 탄성력은 어떻게 돼? 반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작용한 외부 힘과 외부 힘의 반대 방향 그리고 외부 힘의 크기와 같다.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천천히. 자, 10N을 가했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cm가 변형이 됐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은 힘을 더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요. 더 변형이 되겠지. 그래서 자, 요렇게 3cm가 변형이 됐어. 그러면 힘을 가했을 때 변형된 길이, 그래서 외부 힘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10N일 때 2cm가 변형이 됐다는 얘기는 3cm가 변형이 됐다면은 얼마의 힘을 가한 거야? 15N. 그렇지, 15N이야. 그러면 되돌아가려는 요때 요 탄성력은 외부 힘과 같기 때문에 이 탄성력도 자 10N이 되고 10N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2cm의 외부 힘과 같고 그 여기서도 탄성력이 어떻게 돼?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은 외부 힘이 15N하고 같겠지? 이건 정비네. 어? 이거 2cm 때 10N이고 2cm 때 15N. 아니 정해진 건 아니야. 용철의 종류에 따라 또 달라져. 그러니까 탄성을 갖는 물체. 그래서 이 탄성력을 갖는 물체를 뭐라 하냐면은 탄성체라고 그래. 탄성력을 갖는 물체를 탄성체. 그래서 이 탄성체는 뭐 대표적으로 뭐 용수철이라든가 고무줄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탄성체가 되겠지. 자, 그래서 되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외부 힘하고 탄성력은 같은 크기고, 자, 그것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잖아.
그럼 결국 탄성역의 크기도 어떻게 될까? 자, 그렇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탄성체 용철도 그 종류마다 그 용철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그치에 따라서 같은 길이가 변하더라도 그때 가해지는 힘의 크기도 달라지겠지. 네. 그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까? 그 비례관계요. 그치. 그래서 탄성력 F는 자, 비례상수 K를 붙여버릴 거야. 그리고 변형된 길이를 X라고 할 거야. 그래서 KX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럼 요 K를 탄성계수 또는 탄성상수라고 하는데, 자, 분명히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그럼 요 탄성계수 X는 무엇을 뜻할까? 바로 그 탄성체의 재질, 종류마다 차이가 나는 값을 요 X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렇다면 자, X축이 변형된 길이야. 자, 변형된 길이고 Y축이 자, 탄성력이라고 하면 자, 쭉 요렇게 비례하면서 가겠지. 그러면은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가 될까? 기울기가 뜻하는 의미. 항상 우리 물리에서 그래프가 나오면은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 그치. 그럼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야. 그치. 탄성 계수가 되는 거야. 탄성 계수. 그래서 X축이 변형 길이고 Y축이 탄성력 힘이라면은 기울기는 탄성 계수다. 그러면은 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어떻게 돼? 변형된 길이는 재질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차이가 난다. 그럼 이 기울기의 차이는 뭘 뜻할까? 바로 탄성체의 재질을 뜻할 것이다. 재질에 따라서 기울기의 차이가 생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용철을 쭉 담갔을 때 무한정 용철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자, 고무줄을 잡아당겨도 고무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힘을 가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변형된 길이가 더 이상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요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탄성력을 계속 늘려도 더 이상 변형이 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요 지점을 뭐라고 부를까? 그 탄성, 즉 변형이 되는 한계를 갖는 거야. 그래서 얘를 탄성 한계라고 불러. 탄성 한계.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좀 안 이쁘잖아.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조금 이쁘게 하려고 이번에는 X축하고 Y축을 바꾸는 거야. 자, X축을 탄성력, Y축을 변형된 길이. 그러면은 어쨌든 간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다? 개수의 역수가 돼야지. 탄성력분의 변형된 길이니까 탄성 개수의 역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아무리 가도 더 이상 변형이 되지 않아.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 지점이 바로 뭐가 돼? 여기가 탄성 한계가 되는구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 탄성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자, 봐봐.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뉴턴의 1법칙, 2법칙 했지? 자, 뭐냐면은, 뉴턴의 제3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난 시간 했던 것 같은데? 작용, 반작용. 그치? 작용, 반작용 하지 않았나? 왠지 2까지 했나? 자, 작용, 반작용은 뭐냐면은,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B한테 힘을 가할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할 거다.
FAB, A가 B한테 힘을 가하는 거야. 네. 자, 이런 거지. 내가 때렸어. 네. 힘을 가했잖아. 네. 근데 왜 내 손바닥이 아프지? 단단해요. 어? 왜 내 손바닥이 아프지? 그러면 얘도 내 손바닥을 때렸단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잖아. 네. 그치? 자, 우리가 그 서로 이제 손뼉치기 할 때 마주 보면서, 그치? 서로 손뼉을 딱 쳐. 네. 그 나는 분명히 얘를 쳤는데, 얘는 나를 안 치고 가만히 있는데도 네. 쳤는데, 왜 나는, 얘도 밀리지만 왜 나도 뒤로 밀리지? 걔도 같이 똑같은 힘으로. 그렇지. 그래서 A가 B한테 힘을 가하면 같은 힘으로 B도 A한테 힘을 가하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뭐라 하냐면 얘를 우리가 작용이라고 한다면 얘를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이 있어. 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두 물체 간에, 그래서 이건 두 물체 간이야.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거, 그래서 이 둘의 크기는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야. 자,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야. 우리가 뉴턴의 제3법칙이 나오지. 그러면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 또 뭐가 있을까? 이번에는 여기가 C가 있는데 네. A가 있고 B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C를 A가 잡아당겨요. 네. B가 A를 잡아당겨요. 네. 그러면 자, A가 C를 당기는 힘과 자, B가 C를 당기는 힘이 서로 같아요. 네. 그럼 이 물체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 우리가 힘을 배웠을 때 작용점, 크기, 방향, 3요소가 있다고 그랬어. 그치? 네. 자, 요 경우는 작용점이 어떻게 돼? 다르지? 네. 근데 얘는 작용점이 C 하나로 같지? 네. 그래서 같은 작용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합력을 구한단 말이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잔 말이야. 그럼 합력 F는 자, 두 힘이 같은 크기니까 그냥 F로 놓을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F 플러스 마이너스 F니까 합력이 뭐가 돼? 0이 되지. 그러니까 두 힘이 작용하는데 같은 크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자, 이 경우는 합력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합력이 0이 되네? 그러면 F 두 힘은 어떻게 돼? 똑같아요. 같은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두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두 힘의 평형이라면 자,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힘이 시작되는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합력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그치? 합력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크기 정반대 방향의 두 힘이라면 이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냐, 자, 두 힘의 평형 관계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작용 반작용이냐, 두 힘의 평형 관계냐라는 거야. 그렇다면 자, 이 탄성력은 내가 10N의 힘으로 잡아당겼어. 잡아당겼어. 그래서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10N의 힘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10N의 힘을 없애는 순간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지.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자, 10N의 탄성력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10N의 외부에 힘 있잖아. 같은 크기 정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얘는 무슨 관계야? 자, 두 힘의 평형일까요? 작용 반작용일까요? 두 힘의 평형일까요? 작용 반작용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왜냐면 16탄에 일단은 잡아당기는데 그걸 놓으면서 16탄 탄성력이 생기니까 그게 똑같은. 자, 봐봐. 작용 반작용은 너하고 나 사이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중력이야, 이게. 네. 알지? 자, 두 힘의 평형은 하나를 두고 두 군데에서 잡아당겨. 알지? 가운데 하나를 놓고 잡아당기고 얘를 빼면 둘 사이는 작용 반작용이지만 얘가 딱 들어가면 요렇게 해서 같은 작용점. 그래서 둘 사이에는 작용 반작용, 세 개 사이에는 두 힘의 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사이냐, 세 개 사이냐라는 거지. 그럼 요걸 보잔 말이야. 자, 외부의 힘, 나야. 자, 여기 용철이 있어. 그치? 용철이 있어. 그러면은 요 사이에 또 누가 있냐고. 자, 용철이 이렇게 벽면에 있잖아. 그 여기에 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나는 용철을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이 벽은 용철을 10N의 탄성력으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외부의 힘과 탄성력은 무슨 관계다? 요렇게 당기고 요렇게 당기니까. 그렇지. 이 관계는 두 힘의 평형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렇지? 두 힘의 평형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힘의 평형일 때는 무조건 딱 생각하면 돼. 두 힘의 평형이라면은 결국 얘는 합력이 0이라는 얘기잖아. 자, 합력이 0일 때는 물체는 무조건 두 가지야. 둘 중에 하나야. 계속 정지하거나. 알지? 계속 등속 운동하거나. 맞니? 그러면 내가 10N의 힘으로 잡아당겼어. 그럼 이 용철은 계속 정지하거나 계속 등속 운동하겠지. 그치? 자, 바로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잘 봐라. 자, 이 분필을 보면 자, 이 분필이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지구가 분필을 잡아당기죠. 그럼 분필과 지구 사이에는 둘 사이니까 무슨 관계?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치?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런데 내가 얘를 잡고 있어. 안 움직이지? 그럼 이 분필의 작용의 힘을 보자. 지구가 분필을 잡아당겨. 이 분필을 내가 잡아당겨.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상태야? 두 힘의 평형 상태야. 그치? 두 힘의 평형 상태야. 근데 내가 얘를 놔. 손을 놔. 그럼 내가 당기는 힘이 0이 돼버리지. 그러면 내가 얘를 딱 놓는 순간 분필과 지구 사이만 되지.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지. 그치? 작용 반작용이지. 그럼 지구가 당기고 얘도 지구를 당겨. 그럼 작용 반작용이면 이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힘을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멈출 수도 있어. 근데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야. 정지하고 있던 것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속도를 가질 수 있어. 가속도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 게 뭐냐면 두 힘의 평형은 정지하거나 등속도 운동하거나, 자, 작용 반작용은 정지하거나, 정지해도 작용 반작용이 성립이 됩니다. 왜? 중간에 다른 놈이 끼어 들어가서 두 힘의 평형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또는 가속도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용철하고 외부의 힘은 무슨 관계? 두 힘의 평형 관계가 성립이 된다.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잘 봐도 우리 작용 반작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용 반작용을 한번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될 거야. 우주 공간에서 자, 우주인이 두 명 있어. 아니, 우주 공간 하지 말고 이렇게 보자. 자, 그냥 여기 빙판에 스케이트를 신었단 말이야. 자, A가 60kg이에요.
자, B가 자, 120kg. 나왔다. 자, 그래서 서로 A가 B를 밀어요. 네. 120N의 힘으로. 네. 자, 그러면 A가 B를 미니까 B가 이렇게 밀려가겠지. 네. 그럼 A는 가만히 있나? 같이 밀려가요. 그치? 이렇게 밀려가겠지. 왜? B도 A한테 반작용의 힘으로 120N의 힘을 가해지잖아. 네. 자, 그러면 B는 A한테 120N의 힘을 받았어. 그래서 B 입장에서는 120N의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그럼 B의 가속도는 얼마야? 1 뉴턴 퍼 킬로그램. 자, 가속도 달리니까 그냥 메타 퍼 세컨드 제곱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 하잖아. 그러면 A도 B한테 120N의 힘을 받았어. 그럼 A도 자 120N의 힘을 받았어. B한테. 그래서 60kg 곱하기 A의 가속도. 그럼 A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그치. 그러면 두 힘의 평형이 아니잖아. 같은 크기 정반대 방향이지만.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그 물체가 이렇게 가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인단 말이야. 알지? 근데 왜 탄성력은 내가 10N 힘으로 잡아당겼는데 이 용철이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외부의 힘과 탄성력은 무슨 관계냐고. 두 힘의 평형 관계다. 왜냐하면 용철을 내가 잡아당기지만 또 이 용철이 여기 딱 연결되어 있는 벽하고 벽이 용철을 잡아당기는. 그 벽이 용철을 잡아당기는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이제 탄성력이 되는 거야. 있지? 그래서 외부의 힘과 탄성력은 두 힘의 평형 관계가 성립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요 그림처럼 용철 있어. 근데 용철을 양쪽에서 잡아당길 거야. 그래서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똑같은 힘으로 당기는 힘이 똑같아. 그래서 여기는 A가 용철을 잡아당기고, 자, B가 용철을 잡아당긴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당기는 힘이 똑같이 10N으로 잡아당긴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A 용수철 B가 되잖아. A 용철 B가 되잖아. 그래서 잡아당겼을 때 이 용철은 쭉 양쪽으로 늘어나다가 멈추지. 그러면 내가 이 힘을 빼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돼? 그치?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무슨 관계야? A가 용철을 잡아당기는 힘, 자, B가 용철을 잡아당기는 힘, 바로 두 힘의 평형 관계가 성립이 된다. 됐지? 자,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되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10N이니까 탄성력 얘도 10N이고 얘도 10N이고 힘의 반대 방향.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당겼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용철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치? 눌러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르면 탄성력은 반대로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야. 그치? 마찬가지야. 그래서 당기거나 눌러도 모두 다 탄성력은 작용한다. 자, 외부의 힘과 같은 크기 반대 방향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 방금 했던 거, 요 그림으로 그냥 그대로. 자, 탄성한 게 아까 얘기했지? 자, 탄성력의 크기는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변형되지 않는다. 자, 이걸 우리가 탄성의 한계 또는 탄성 한계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용철을 했는데 20N의 힘을 가했더니 용철의 변형된 길이가 0.2m래요. 그러면은 F는 KX가 되지? 그러면은 20N의 힘은 K 곱하기 0.2m. 그래서 요 탄성 개수는 어떻게 되니? K는 40m
왜 40이 돼? 그냥 그대로 얘를 넘겨서 나누면 되잖아. 그치? 100 뉴턴 퍼 메타가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탄성 개수, 요 상수 또는 개수 또는 상수라고 하는데 얘를 구하는 방법이야. 알지?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하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용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천정에다가 용처를 매달아. 자, 매달아. 여기에 10뉴턴의 물체를 매놨더니 아래쪽 10뉴턴의 힘이 작용했어. 그러면 10뉴턴의 힘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변형이 되겠지. 그래서 원래 길이가 요건데 변형된 길이가 자 보니까 여기가 만약 2cm가 변형이 됐어. 그럼 요 2cm는 바로 뭐야? 10뉴턴에 의해서 변형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 만약 내가 여기에다가 20뉴턴의 물체를 매달면 몇 cm가 변형이 될까? 10m일 때 2cm가 되면서 20m에서 4cm. 그렇지. 4c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천정에 매달았을 때 요 10뉴턴, 20뉴턴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 요 물체에 뭐가 작용해? 자, 천정에 매달았어.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10뉴턴의 힘이 작용해. 물체를 매달았어. 그거 떨어지는 힘이야. 무슨 힘이야? 그래, 중력인 거야, 이거는. 그럼 중력은 바로 그 물체에 뭐가 된다? 무게가 된다. 그치? 중력은 물체 무게다. 자, 그러면은 무게에 따라서 변형된 길이가 달라지네? 그럼 이 변형된 길이를 우리가 그 무게에 따른 변형된 길이의 요 관계를 안다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은 용수철 저울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용철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저울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용철 저울이야. 됐지? 자, 그래서 탄성력은 자, 변형이 됐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전거 안장에 용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우리가 쭉 눌렀다가 어떻게 돼? 이 용철의 탄성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쭉 했을 때 만약 없으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턱을 딱 지나갔어. 그럼 엉덩이 되게 아프지? 왜냐면은 자 이거야. 똑같은 힘이라더라도 요렇게 맞는 것과 요렇게 하는 건 다르지.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우리 야구공 받을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받으면 아프단 말이야. 공 받을 때. 어떻게 안 아프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내 손과 공이 서로 부딪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손에 받는 충격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용철의 안장은 바로 그 탄성력을 이용해서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서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똑같은 계란 있잖아. 하나는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리면 계란 어떻게 돼? 깨진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하나는 바닥에 이불을 깔아봐. 그러면 그 이불에 떨어진 계란은 안 깨져. 왜 그럴까? 충격을 막는 게 아니라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서 그 충격의 양을 줄여버리는 거야. 충격의 양을 줄이는 거야. 나중에 이제 우리 심하다 가면 충격량이라고 해서 배울 거야. 알지? 그거를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다. 안 깨지는 거야. 자,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은 자, 만약 엘리베이터 타는데 내려가는데 줄이 끊어졌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빠른 속도로 떨어져. 죽잖아. 어떻게 해야 되니? 살려면. 아니요. 뛰어? 그것도 아니야. 그건 뭐야? 옆에 친구 있으면 친구를 먼저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나는 그 위에 같이 엎어지는 거야. 그럼 충돌할 때 충돌하는 시간을 친구 때문에 내가 버는 거야. 그렇지. 다치겠지. 나는 덜 다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충돌하는 시간을, 그래서 높은 데 뛸 때도, 높이에서 이제 뛰어내릴 때도 그냥 뻣뻣하게 딱 쓰면은 다리 부러지잖아.
그 어떻게 돼? 떨어지는 순간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지. 구부리면서 굵은 거야. 그럼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내가 받는 데미지, 충격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어? 자, 바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볼펜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철, 그 샤프심도 마찬가지잖아. 거기에 용철이 다 있잖아. 용철을 이용하는 거고. 자, 트램펄린. 자, 용철의 탄성을 이용해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장대 높이 뛰기 할 때 이 장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이제 딱 놓고 올라가면 중력 때문에 이게 장대가 이렇게 휘잖아. 이렇게 휘는데 얘는 탄성력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가니까 이 장대 높이 선수를 위로 올려버리는 거지. 그리고 번지 점프 할 때 그냥 그 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충격을 우리 몸이 다 받는단 말이야. 짧기 때문에. 다친다고. 그래서 번지 점프 줄은 탄성력이 긴 줄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딱 떨어졌는데 탄성력 때문에 쭉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충돌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우리 몸이 안 다치게끔 해주는 거야.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탄성력을 이용하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